시작에 앞서 현재 2023년도 대한민국 논산시에서 이렇게 겁밥 정치, 이 정치의 실종, 이 80년대의 시대적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굉장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성사진을 위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혐오적 예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가 제출한 총 1228억 9,454만원의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은 90억 7,400만원입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갖춰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예산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들을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라는 그 오해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 불참한 당연히 해야 할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보이콧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예산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삭감 예산 90억 7,400만원과 함께 1228억 9,454만원의 소중한 민생 예산이 통째로 파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사회에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 설득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등의 의사결정에도 신속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의회의 힘이라는 단계를 한 차례 더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는 행정이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조차 그리고 소신 없이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힘겨운 시간을 겪더라도 논산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90억 원이 좀 넘는 그 예산 중에 과연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지, 민생 예산은 국민의 생계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예산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생 예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삭감된 15개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생 예산이라고 사실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1,100억이 넘는 예산을 파산시키지 않고 소중한 민생 예산을 지켜낸 의원들께 저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비 35억.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 사유를 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나 10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이나 매각을 할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거기에 따른 필요 예산을 편성하여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논산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35억에 대한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수정 예산에 삭감하고 다시 담아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공개하겠지만은 공유재산 심의 내역에 보면은 총 79필지, 그 필지에 대한 심의 가격이 16억 8,700여만 원입니다. 16억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35억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라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 잡아준 게 논산시 의회고, 이 과정을 정확하게 법에서 규정하는 이행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회에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 만남 장려 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에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미혼 남녀, 요즘에 저출산, 지방 소멸,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냐? 논산시 공무원들입니다. 과연 이거를 시민들이 용인해 주겠냐라는 겁니다. 논산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장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제주도 2박 3일 보내주는 겁니다. 일종의 소개팅. 시민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지요. 논산시청 공무원들 미혼 남녀를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2박 3일 제주도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구 청년 교육과 예산인데요. 청년주도 폐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폐교에서 하루 공연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폐교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가치 있게 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이죠. 그 폐교가 지금 찾는 이들이 적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 지금 뭐 서당이나 이런 도자기 체험 이런 걸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대중한테
제공하는 어필하는 컨텐츠가 부족해서 대중들한테 소외를 당하는 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뒤따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맞는 것이지 하루 무대 설치하고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청년 교육과의 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수막에서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본질을 외도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을 150억까지 그 예산을 만들어 놓겠다. 의회도 동의를 했고 그 계획 안에 보면은 매년 20억씩 장학금을 논산시에서 출연해서 150억을 출연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가야죠. 뜬금없이 돈이 좀 더 생겼으니까 더 넣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민생 예산 충분히 다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오면은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논산시 흔히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만 잡으면은 우리 논산시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농업 기반 도시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삶에 밀접한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당시 못한 것들이 이번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지금 이번에 10억 한 8천 정도 더 추가로 계산된 장학금 출연금이 사용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 계획도 없고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만 높여놓겠다는 과연 이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장학회 출연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이행하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통시장 문화행사, 가장 지금 전통시장에서 현수막도 달리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저희 논산시의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통시장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주문을 했고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게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에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다른 컨텐츠를 개발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흔히들 서울의 광장시장이나 여러 잘되는 시장들을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거 공연하겠답니다. 5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이 이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쓰인다라고 하는데요.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편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그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게 그 행사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행사라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문제 해결 방식을 왜 고민도 하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사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이런 그 문화 행사도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논산시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부 국방산업단지 이 타당성 용역 5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 많은 오락가락합니다.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기체계라는 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어린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산업은 현재부터는 뭐 사천, 진주, 대전 쪽에 좀 많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쪽은 직접화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무기체계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장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평가 조건의 1순위가 기반, 직접화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옮길 이유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고요. 저는 논산시가 지금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지금 논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수없이 놓치고 있습니다. 언론인분들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권 초기에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처 사업들, 정부에서 공모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논산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뽑아 와봤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지금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논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제가 몇 개만 추려와봤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지구나 지역 특화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논산시 백선희 시장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지역 여기가 논산시가 소멸도시라고 저도 위기감 느낍니다. 저희 의원들께서도 위기감 느끼고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관련된 고향 올레 사업 등 수백억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국방 군수 산업 도시에만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거 제발 좀 구분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들이 군수 산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체육시설, 탁구골프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어제 연산면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 그 지역 뭐 단체장분들, 주민분들 상실감, 마음의 상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논산시 의회에 연산면 시의원 없고 양촌면 시의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논산시 의회에는 논산시 의원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제가 저를 뺀 12분의 의원께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밖에서 가끔 이번처럼 오해가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건 의장이 제 몫이니 의회 안에서 소신과 원칙을 지켜서 당당하게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일단 삭감된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 5억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 그 토요일 영무 읍승격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시장님과 담당 과장의 발언이 정반대되는 발언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장은 지역 특정된 바 없다.
무기와 비무기를 섞겠다. 무기 체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무기 체계 산업은 산업 체계의 한계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비무기보다 무기 체계에 좀 힘을 실겠다라고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백성현 시장님께서는 그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아니다. 이거 영무부의 비무기 체계의 국방산업 단지를 100만 평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구 요령을 할 때는 과학 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본 계획 같은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정확한 설명도 못하는 예산을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논한 시민들이 지금 갈라치기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인가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많은 단체들이 심지어는 무슨 단체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뭐 들뷔페, 뭐 논사모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겁박정치, 시민들 갈라치기 여기에 매진하는 것은 오히려 논산 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